조선시대의 왕의 자리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였죠.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왕의 자격이 없다면 왕은 또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이지 가장 비정한 결단을 내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를 열었는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다. 내리는 순간 잡아먹히고 만다. 이 말 바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한 말입니다. 정말 왕좌를 무게와 그 살벌한 본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을 바로 이 호랑이 등 위에서 버텨낸 남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 호랑이를 탄 남자 태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는 스스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거쳐서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그에겐 정말 집착에 가까운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만큼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조선 초기의 왕위 계승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건국 초기부터 왕위를 둘러싼 피바람이 끊이질 않았고 태종 자기 자신도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두 번의 싸움으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그는 이 피해 역사를 자기 뇌에서 반드시 끊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종에게 장남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건 그냥 전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해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모든 기대를 첫째 아들 양녕대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완벽한 학자군주가 되어서 자기의 피 묻은 과거를 좀 깨끗하게 지워주길 바랐던 거죠. 이상적인 후계자를 통해서 완벽한 안정을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후계자에게서 시작됩니다. 태종의 이 완벽한 계획을 산산조각 낸 건 바깥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의 한가운데 있던 세자, 양녕대군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설계한 이 숨막히는 제왕교육,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꿈에서라도 보면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와, 이건 양녕대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공부랑 자기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느껴지시죠?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세자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반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대담해져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엔 기생을 궁으로 몰래 들이는 정도, 이건 애교였어요. 근데 곧 큰아버지의 첩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심지어 유부녀인 얼이라는 여인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인 왕에게 아버지는 잘한 거 있으세요?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면서 정면으로 도전하기까지 하죠. 이건 그냥 반항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조선은 건국 이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성한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의 생존을 위해 능력을 선택해야 하는가. 조정은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엄청난 논쟁에 휩싸입니다. 당시 대립구도가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황희정승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전통을 외쳤습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반대편에는 바로 왕, 태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호했죠. 무능한 왕이야말로 국가 최대의 위협이다. 원칙보다 나라의 생존이 먼저다. 아들의 마지막 도전을 본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미 하늘의 뜻이 그 아이를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넌 더 이상 왕이 될 신성한 권리, 즉 천명을 잃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태종은 자기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던 황희까지 가차없이 귀양 보내버립니다. 자기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거예요. 첫째 아들이 폐위되면서 왕위 계승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습니다. 이제 태종은 다른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했고 바로 이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태종의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양녕, 충동적이라 부적격이죠. 둘째, 효령은 성품은 너무 착한데 왕의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좀 보류. 하지만 셋째,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독한 책벌레였거든요.
태종이 꿈꾸던 이상적인 학자군주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태종의 이 선택을 뒷받침한 원칙이 바로 택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혈통이나 순서가 아니라 오직 덕과 능력을 기준으로 가장 현명한 인물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왕위 계승 원칙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조선 왕조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태종이 조용했던 이 셋째 아들 충령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학문적 열정. 둘째,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냉철한 현실 감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령에게는 아주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2대에 걸쳐 왕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강력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태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을 선택한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 킹메이커로서 아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무자비한 단계가 펼쳐집니다. 그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고도 무서웠습니다. 1단계, 세자로 책봉한 지 딱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왕위를 넘긴다. 2단계, 자기는 상황으로 물러나되 군사권이랑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은 그대로 쥐고 있는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아들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면서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모든 더러운 일은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 이 더러운 일의 정점은 바로 새로 왕이 된 아들 세종의 장인, 그러니까 자기 사돈인 시몬과 그 집안을 통째로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미래의 외척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뿌리채 뽑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아들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잔인하지만 치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이 무서운 도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아버지가 기꺼이 악역을 맡아서 모든 가시밭길을 치워준 덕분에 세종은 오로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영토 확장, 이 위대한 황금 시대는 바로 그렇게 열렸던 겁니다. 결국 태종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칙을 깨고 비정한 길을 걷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잔인한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한 아들의 업적 사이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